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이 광화문입니까? 선생님이 서울을 가보기는 봤습니다만 제대로 본 적은 없습니다. 오늘 김수영 시인의 현대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인데요. 김수영 시인이 이 광화문을 나오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자신의 옹졸함에 대한 반성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수영 시인이 어떤 시인인지는 여기에 동영상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정한 것에 저항하지 못하는 소시민의 반성.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은 일상적인 우리들의 모습이겠지요. 어떤 때는 잘못된 일도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모르고 한다면 생각이 없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알고도 한다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 저항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한 권력이 판치던 시절, 부정하다는 것 자체를 모르면 생각이 없을 것이고, 권력의 편에 서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권력임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저항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도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지 못하는 올바른 지식인은 아픕니다. 윤동주 시인도 그랬겠지요. 부정한 것에 당당하지 못한 소시민의 반성을 보여주는 김수영 시인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입니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한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의 포로 수용소의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토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 나뭇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껴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껴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장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장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이런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이런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작으냐, 정말 얼만큼 작으냐. 뭐 낭송이 제대로 안 되네요. 자, 나는 조그만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나는 화자입니다. 그죠? 내가 지금 고궁, 왕궁을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그마한 일. 저렇게 꺽쇠 갈로 해놓은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고 사소한 일입니다. 본질적인 것에 증오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만 증오한다, 분개한다는 뜻이죠. 또 뒤에 가면 요거는 비본질적인 것, 사소한 일은 가지지 못한 자, 힘없는 자도 포함됩니다.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자, 왕궁은 본질적인 것이죠. 중요한 것. 또 가진 자, 힘 있는, 못하네요. 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자, 요 왕궁의 음탕, 바로 부도덕한 권력, 자, 부패한 권력을 뜻하겠죠. 왕궁에서 왕궁의 음탕으로 확장되었죠. 자, 그래서 점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자, 이거 역시 본질적인 게 아니고 비본질적인 것이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자, 옹졸하게는 자신의 옹졸함을 알고 있다는 뜻이죠.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적, 비판적이다. 자, 이 부분에 보면 설렁탕집은 돼지고기가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 집 주인한테 욕을 한다. 뭐 설렁탕 맛이 없다 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질적인 게 아니죠. 자,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지요. 이 비속어 사용으로 자신의 속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옹졸하게 욕을 하고 이렇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죠. 본질적인 문제보다 사소한 문제에 분개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입니다. 한번 정정당당하게는 올바른 생각을 담은 소설을 썼기에, 뒤에 소설가가 나오니까요. 아마 올바른 생각을 담은 소설을 썼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하여. 자, 이 소설은 정말 자기의 올바른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붙잡아가면서 뭐라 했겠습니까? 반미다, 용공이다, 쉽게 말하면 간첩이다 라면서 체포했겠죠.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아마 이 소설가는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했을 거고 월남 파병에 반대를 했겠죠. 자, 요 언론의 자유, 월남 파병 반대는 본질적인 것이죠. 자, 정정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일이고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즉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할 것을 못했다, 이런 뜻이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건 소시민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20원 받으러 3번, 4번씩 자,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정하고 있다. 자, 이 찾아온 야경꾼들도 역시 본질적인 것은 아니죠. 힘없는 사람이다, 그죠? 자, 사소한 일에 증오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입니다.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옛날부터 옹졸하게 살아왔다, 이런 뜻이죠. 자, 화자의 옹졸한 행위가 오래되었고 몸에 배어 있다. 뭐 지금까지 삶이 옹졸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자, 이런 일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자신의 옹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한번 볼까요? 자, 부산 포로 수용소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자, 이 부분은 실제로 김수영 시인이 이렇게 근무를 했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정보원이 너스는 간호원이죠. 간호사들과 스폰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거즈를 접고 있는, 개키는 접고겠죠.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정보원은 정탐꾼이죠. 그 정보원이 내보고 정탐꾼이 되어라, 이런 이야기죠. 자, 이거 역시 또 힘없고 비본질적인 것이죠. 옹졸한 행위다, 그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뭐 놀리는데 하필 옆에 너스들 옆에 있었습니다. 너스는 간호원들이죠. 너스는 이건 뭡니까? 뭐 쉽게 말하면 쪽팔리는 상황이죠. 자, 부끄럽도록 이렇게 나를 놀렸다. 이런데도 나는 당하고만 있었겠죠. 그 옹졸한 행위의 예인데 정보원의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김수영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부분입니다. 자, 오래된 자신의 옹졸한 과거의 삶입니다. 과거가 되겠죠.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폰지 만들기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것에 반항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스폰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 자,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일이죠. 바로 옹졸한 행위다. 지금도 내가 반항하긴 하는데 아주 옹졸하게 반항하고 있다.
자, 지금도 사소한 일에만 분노하고 있기에, 자, 그래서 옹졸함은 오래된 것이 되겠지요.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비명해지고, 개 울음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가 맞아 죽군도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하고, 왜 개가 숨드냐? 이걸 알려는 게 아니고, 그 비명에 내가 고마하고 하고 죽어버린다, 그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도 또 집니다.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이 없죠? 그 왜소하고 무기력한 자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은행 나뭇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이다. 사실 떨어진 은행 나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밟아도 되죠. 근데 이걸 가시처럼 밟고 간다. 이거는 떨어지는 은행 나무는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두려워한다는 거죠. 조심스럽게 밟고 간다. 그래서 내가 옹졸한 것이 됩니다. 그죠? 왜소한 자신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사소한 일에만 반응하는 옹졸한 근성, 반성입니다. 아무래도 나는 비켜 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자, 뒤에 바로 보겠습니다. 않고 앞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껴 서 있다. 나는 비켜 서 있다는 현실의 불의에 맞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절정은 아마 비판과 저항의 한복판, 옹졸하지 않는 삶이 되겠죠. 불의에 저항하는 삶, 당당한 삶이다, 그죠? 근데 여기에 서 있지 못하고 조금쯤 옆으로 비껴 서 있다니까, 절정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살고 있다. 앞에 나오는 말로 반복하면 옹졸하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자기 반성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내가 행동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자, 용어는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이렇게 시에 붙여서야 할 것을 나누어서 행을 나누어 쓰는 것을 행간걸림이라고 합니다. 이런 행간걸림을 통해서 비겁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은 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알고 있다. 나는 이제는 그렇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현실 문제에 저항하지 못하는 비겁함의 반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응한다. 자, 강하게 항거하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이죠. 이발장이에게, 땅 주인은 힘이 있죠. 이발장이는 힘이 없다, 그죠? 강하고 약한 존재. 본질적인 것이고 비본질적인 것이죠. 자, 구청 직원, 동해 직원은 강한 사람이다, 그죠? 야경꾼에게, 이 야경꾼은 우리 순찰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무슨 힘이 있습니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자, 야경꾼에게 반항한다, 이런 뜻이죠.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점강법으로 20원, 10원, 1원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점강법으로 사소한 일에 반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힘 있는 자들에게는 반응하지 못하고 약한 자들에게 반항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죠. 자, 가진 자들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없는 자들에게 반항하는 것에 대한 반성입니다. 모래야, 나는 얼만큼 적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난 얼만큼 작으냐? 자, 정말 얼만큼 작으냐? 자, 모래, 바람, 먼지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하필 왜 하늘아, 태양아, 별아, 이런 게 아니고, 모래, 바람, 먼지야, 난 얼만큼 작으냐?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요? 자, 이거는 뭐냐면, 모래, 바람, 먼지, 풀보다도 나는 더 보잘것없다. 이런 뜻이죠. 그 사소한 것에만 분노하는 자아의 자조적 독배입니다. 나는 너무나 초라한 존재다. 이런 뜻이죠. 자기 비판입니다. 자, 말줄임표가 있는데요. 말줄임표를 통해서 반성과 자조의식이 지속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잘것없는 존재로 느끼는 자괴감입니다. 내가 고공을 나오면서 나는 정말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만 반응하고 아주 보잘것없이 연약하게 옹졸하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죠. 자, 자괴감 부끄러움이다. 그죠? 자,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가 되고요. 성격은 자기 반성적이고 또 현실적이다. 그죠? 또 현실 비판적입니다.
주제는 부정한 권력과 사회의 부조리에 저항하지 못하는 소시민의 자기 반성입니다. 대부분 이렇습니다. 선생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바른말 못하고 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특징은 역사와 현실에 정면으로 도전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난 자아가 자신의 일상 경험과 일화를 나열하여 삶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자신의 옹졸한 모습을 형성하였죠.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가진 자와 가난한 자, 이런 상황을 설정했죠.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시상을 마무리하여 반성과 자조의식의 지속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고 아직 하고 싶은 말 많다, 이런 이야기 되겠죠. 반어적 어법을 통해 먼지와 모래처럼 왜소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결의를 드러내고 있고요. 자, 많은 활동 문제가 있습니다. 화자가 분개하고 정화하고 반응하는 대상을 파악하고 그들의 공통점만 알아보자입니다. 50원짜리 갈비의 기름 덩어리, 설렁탕집 주인년, 야경꾼들, 이발쟁이, 오타가 있네요. 자, 사소한 일이거나 힘없는 사람들이죠. 화자가 다른 곳이 아닌 고궁을 나오면서 분개한 이유는 고궁은 사라진 왕조의 유물로 전제 군주들과 지배자들의 본거지가 되죠. 바로 고궁은 비판받아야 할 권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고궁을 만나면서 부정한 권력의 존재를 인식했기 때문에 분개했겠죠. 자, 보기는 문학과 자아 성찰의 관계를 설명한 글이다. 이 글을 읽고 아래 활동을 해보자 했는데요. 자, 보기는 문학 작품을 읽는 동안 독자는 작품 속의 인물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그들의 생각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먼저 그 인물들이 어떤 시각에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파악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시각에서 독자는 자신을 성찰하고 그들의 삶과 관련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 독자는 다른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고 삶의 다양성을 수용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풍부한 내면 세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시적 화자가 어떤 삶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자. 자, 시적 화자는 사소한 일에만 연연하는 비겁한 소시민의 삶을 비판하고 있죠. 당당하게 살고 싶죠. 부조리한 현실을, 상황을 당당하게 비판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삶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적 화자가 자기 삶의 자세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알아보자 합니다. 시적 화자는 자기의 옹졸한 소시민적 모습을 되돌아보며 비판하고 또 반성하고 있습니다. 시적 화자의 삶과 생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해보자 합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침묵하면서 작은 일에만 분개해온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러나 시적 화자가 소시민적 삶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태도는 본받을 만하죠. 자, 오늘 김수영 시인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를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